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관련 예산 9조 7,07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올해 최종 확보액 대비 1,17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춘천 속초 철도 건설 1,607억 원, 강릉 제진철도 1,232억 원, 제천 영월 고속도로 112억 원 등 주요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또 반도체 신산업 분야 사업 3건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21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 19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노후 상수도 정비에 5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전체 677조 원 규모로 12월 2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남부권 저수율이 조금 올랐지만 설악권은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의 경우 오늘자 저수율은 38.7%고 강릉 지역 11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4.6%까지 올랐습니다. 삼척의 경우 지난달 26일 저수율이 30.5%였지만 51.9%까지 뛰었습니다. 반면 설악권 시군 저수율은 속초 24.7%, 고성 28.7%, 양양 35.3%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추석을 앞둔 서민 가정의 걱정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에 지역 화폐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고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은행 문이 열리지 않은 오전 8시 30분. 9시가 다가오고 문이 열리자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지역 화폐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대기 번호는 5분 만에 30번까지 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춘천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 7%에서 10%로 높아지자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 모두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나왔거든요. 이걸 사면은 풍물장에서도 쓸 수 있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쓸 수 있고 가게에 좀 도움이 되니까요. 올해는 기관마다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가 달라 성수품 물가 수준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한국물가정보는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에선 30만 2,500원, 대형마트에선 39만 4,160원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2%가량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를 비롯해 과일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 큽니다. 반면 한국물가협회는 차례상 비용이 9.1% 비싸졌다며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젓갈은 맨날 그렇고 채소가 너무 비싸요. 전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또 달란 것 같아요. 저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해마다. 제사가 올해는 만만치 않아요. 정부가 작년과 달리 올해 추석에는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통 현장에서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추석 차례상 물가는 둘째치더라도 부쩍 오른 외식비와 공산품 가격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티몬 위메프 관련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에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경영안정자금 내 이커머스 피해기업 항목을 신설해 1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상시고용 5인 이상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8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4년간 3% 이자를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는 8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의회 조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 입법 예고됐으며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강원 온라인 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민이라면 요즘 강원FC 성적에 연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강원FC가 강릉 홈에서 수원FC와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대신 K리그1 선두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상 첫 리그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릉 홈에서 펼쳐진 강원FC와 수원FC의 리그 29라운드 경기. 전반 3분 측면에서 띄운 공을 향해 선수 3명이 몸을 날립니다. 잠시 뒤 강원FC의 유인수가 상대 몸에 공을 맞춰 자책골을 유도합니다. 강원은 강한 공세를 이어가는 사이 수비 집중력이 흐려졌고 결국 상대에 공략당했습니다. 골대 주변을 넓게 쓰는 패스를 허용하더니 결국 동점골까지 허용한 겁니다. 후반전 수원이 볼 점유율을 높이는 사이 강원이 측면 공격을 통해 헤더골을 넣습니다. 이렇게 2대1로 경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경기 막판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번 경기를 무승부로 마친 강원은 일단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올 시즌 강원FC의 남은 경기는 모두 9경기. 첫 리그 우승을 향한 강원 팬들의 응원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이번 경기를 포함해 최근 홈에서 열린 6경기에서 10,000명 이상의 유료 관중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원정 경기에서도 열띤 응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람들 다 응원가 따라 부르고 같이 호응해줘서 선수들도 힘이 날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K리그 재패하고 내년에는 비행기 타고 아침 재패하러 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강원FC는 오늘 13일 울산과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린 선두 쟁탈전을 시작으로 남은 리그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 가운데 강릉 최씨 가문인 최유련에게 발급한 녹권, 최유련 개국 원종 공신녹권 영인본이 강릉 율곡연구원에 기증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릉의 기록유산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을 세운 신하를 치하하며 공신임을 입증하는 문서 녹권.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에게는 개국 원종 공신 녹권을 발급했는데 여기에는 강릉 최씨 가문 최유련에게 발급한 녹권도 남아 있습니다. 녹권의 크기는 세로 31cm에 폭은 무려 6m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공적 내용과 포상부터 녹권을 받은 105명의 공신 명단과 서명까지 모두 208항에 걸쳐 쓰여 있습니다. 원본의 보존 상태가 좋고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쓴 것이 특징입니다. 얘기가 좀 재밌는 거는 사이사이에 글 사이사이에 있는 이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문서 형태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한데 조선 초에 이러한 이두가 들어가 있는 문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조선의 성립 과정과 공신들에 대한 대우 등 조선 전기, 정치사와 공문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지난 1998년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소소하게 밝히고 있는 문건이라 가지고 조선의 개국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1차적인 사료고요. 강릉 최씨 대종회는 이 문서를 지난해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고 국가유산청이 동일한 정밀도로 영인본을 만들어 선사해 이번에 율곡연구원에 기증된 겁니다. 강릉에 또 율곡재단이라는 또 이런 또 훌륭한 또 재단이 있고 그래서 또 가치 있는 또 보물이고 해서 강릉시민 모두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강릉의 국가유산 국보와 보물 가운데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건 이이수고본 경몽요결, 문무잡과 박목, 명안공주 관련 유물, 황기로 초서, 이군옥시 등 4건. 지난 2019년 특별전을 끝으로 강릉 시립박물관 수장고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영인본조차 없어 일반인들이 형태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최유련 개국 원종 공신 녹권 기증을 토대로 강릉의 기록유산을 보다 체계화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문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강원대학교 병원이 어제부터 야간 응급실 성인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강원대 병원이 야간 응급실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성인 진료 중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단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는 유지합니다.
강원도와 119 구급대는 야간 시간대 한림대병원과 국립춘천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4.5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합니다. 정선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거나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 가운데 신청을 받아 한 주는 정상 근무를 하고 다른 한 주는 4일만 근무하는 4.5일제 근무를 시행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퇴근 후 2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며 7급 이하의 경우 초과 근무를 실시해 각각 격주 금요일을 쉬게 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강원도 폐광 지역에 청년 창업기업을 이전해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올해로 6회째이며 중진공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이나 청년 전용 창업자금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선정 기업은 3년 이내에 폐광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정책자금 융자, 투자 등의 지원과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이전 지원금, 상생 프로그램 연계 지원,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가 지난 6월 폐광한 가운데 석탄 산업의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녹색 에너지 산업을 기약하자는 의미의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 100 행사가 오는 6일부터 펼쳐집니다.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 100 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장성광업소 폐광식과 뉴 산업화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또 6일부터 20일까지 장성광업소에서 석탄 산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